같은데 이동근 팀장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급락은 사실은 조금 반등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너무 좀 충격이 크고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와 오늘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반등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어제는 조금 계속되는 어떤 뭐 반대 매매라든가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속수무책으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런 또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제와의 좀 차이가 볼 수 있고 아직까지 뭐 장이 오늘도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크게 봤을 때 여기가 딱 저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장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레버리지 관련된 물량들이 나오고 그런 물량들의 소화 속에서 이제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점 확인의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우려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다음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저점이 확인됐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지 아니면은 추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의 흐름들이 이렇게 좀 지금 장중에 하락폭이 커지다가 다시금 지금 낙폭을 줄이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과연 오늘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도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이러한 수급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점 확인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상승으로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PCB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어제 심텍 같은 종목은 10%까지 급락했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급락하면서 그래도 PCB는 믿을만 하다던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빠르게 가장 먼저 반응해주는 건 그래도 디램보다는 PCB 쪽이 믿을만 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심텍 같은 종목의 하락은 좀 약간 저는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역시 수급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최근에 여러 가지 기관의 CFD 계좌라든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어제는 이런 특히 IT 쪽에 있는 밸류체인의 종목들로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 심텍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들 빠졌어요. 대형 중에서 LG노텍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 진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만큼 일단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세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결국 이것도 앞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도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이런 등락을 이용한 수익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좀 길게 보기보다는 네. 일단 이런 반등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룹주들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팀장님?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약세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업종이 되게 의외의 효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네. 어제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가 났고 오늘은 이제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전 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승 국면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시장이 좀 약해지면서 먼저 조정을 받은 데 대한 이런 어떤 수급적인 쏠림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상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큰 하락을 겪으면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의 어떤 부담을 덜었다는 부분이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향후에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반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런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미리 그런 부담들을 다 덜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먼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그래 수급들도 일단은 다른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오히려 이제 먼저 조정을 받은 네. 이런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임상 3상에 착수했다는 그런 재료들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좀 그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다기보다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원수 죽창 같은 그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 소외가 됐고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제는 네.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얘기 좀 이동근 팀장하고 해보고 싶은데요. 게임주들이 완전히 차별화가 좀 되는 모습이 오늘 크래프톤은 괜찮은데 사실 위메이드나 이쪽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게임주들은 지금 그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재료에 의해서 굉장히 그 주가가 좀 따로 논다고 속편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전에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일단 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락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지금 어떤 게임주들의 어떤 투자 상황은 뭔가 이제 신작이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또 신작이 나왔을 때 그런 실적에 대한 또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막 그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사실 게임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결국은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가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되리라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워낙 작년 말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본업 이외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급락을 했던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요인들 말고 좀 더 이제 본업 쪽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국은 신작에 대한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이 게임주들의 어떤 주가에 관한 거는 올해 이제 계속해서 출시될 신작들이 어떠한 실적을 내주는지에 대한 여부,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뭐 NC소프트라든가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런 신작 게임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 어떤 중요한 네. 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과 우려가 좀 이제 그 교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게임주는 저는 좀 철저하게 저점에서의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굉장히 단기에 물론 이런 그 등락을 이용해서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점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근 팀장께서 이제 시장이 오늘 하루에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바닥이 지지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셨지만 뭐 한 2,400 정도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그렇죠.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힘없이 무너지면서 지금 지수는 좀 한 단계 레벨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조금은 과하게 구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종목들의 주가들이 그것을 좀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아니면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의 어떤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먼저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낙폭과대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많은 종목들이 뭐 신저가에 있는 수준이 있고 뭐 많은 종목들이 뭐 지금 금융위기 때 어떤 레벨이다, 주가의 레벨이다,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어떤 낙폭과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확인하고 체력을 회복해야 되는 과정이 뭐 이렇게 단기에 이게 이루어지진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더라도 기조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낙폭과대 우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도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은 이런 안정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빠르게 시세를 회복할 수 있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그런 첫 번째 대응은 역시 낙폭과대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